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과거 36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스닥 100 ETF에 장기 투자한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장기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나스닥 100 대표 ETF인 QQQ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기간은 QQQ가 상장된 199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로 인하여 엄청난 폭이 하락하였으나 그 후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올해에는 수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ETF가 바로 QQQ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 서학개미 투자 상위 ETF를 보시면 QQQ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스파이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3위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TQQQ입니다. 4위는 2위와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ETF인 VOO입니다.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나스닥 100에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S&P 500 ETF 장기 투자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27년간 스파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3년, 5년, 10년 기간 동안 거치식으로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였을 때 1일 단위로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시청해 주셨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댓글 중 이러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스닥 100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결과도 알려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QQQ는 스파이에 비해 데이터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QQQ는 1999년에 상장된 ETF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무리 2021년 11월 자료까지 사용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22년치 데이터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S&P 500을 27년치로 분석을 하였는데 27년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100 지수가 발표된 시기인 198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6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ETF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것은 맞지만 운용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률이 100% 똑같지 않은데 나스닥 100 지수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틀린 접근 방법이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로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스닥 100 지수로 수익률을 분석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간 나스닥 100 지수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수익률을 계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년 거치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85년 2월 4일에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고 10년 뒤인 1995년 2월 3일에 매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스닥 100 지수 상승률은 230%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의 상승률로 수익률을 구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률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나스닥 100은 36년 데이터가 있고 QQQ는 22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QQQ의 22년치 데이터와 나스닥 100의 같은 기간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제 지수 상승률과 QQQ의 상승률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지수값에 조정을 해줘야 QQQ와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제가 계산한 후 그것을 36년치 지수 데이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30%였던 지수 상승률이 226%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한 상승률이 과연 정확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 11월 7일 대비 2021년 11월 6일 나스닥 100 지수 상승률은 589%입니다.
실제로 QQQ를 매수하여 10년 뒤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은 584%입니다. 제가 나스닥 100 지수 데이터를 조정하여 구한 상승률은 582%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발생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600% 가까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2%의 오차는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QQQ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왜 지수 데이터를 사용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QQQ가 출시되기 전 구간에서도 수익률을 계산해보기 위함이며 지수 데이터와 QQQ를 혼용해서 사용하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여서 이렇게 접근하였습니다. 과거 36년 데이터를 통해 장기 투자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수익률이 높았던 적은 얼마나 있었고 수익률이 낮았던 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번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며 거래 수수료나 증권사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면 더 좋지만 그럴 경우 분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100과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나스닥 100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제 채널의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먼저 3년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3년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구간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났을까요? 1997년 3월 25일에 매수하여 2000년 3월 24일에 매도한 경우가 수익률이 4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375%였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36.5%나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00년 3월 10일에 매수하여 2003년 3월 9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79%이며 실제 QQQ의 3년 수익률 또한 마이너스 79%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6.8%입니다. S&P 500의 경우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포함된 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나스닥 100은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이 가장 수익률이 낮습니다. 2000년 3월에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수익률을, 2000년 3월에 들어간 투자자는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희비가 엇갈렸던 기간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1년까지 36년간 거치식으로 3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기간은 총 8,520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1,190건으로 14%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자님들께서 과거 특정 어떤 날에 나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3년 보유해야지 라고 결심하여 실제 투자를 하셨다면 3년 후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100번 중 14번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 운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79%까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을지 모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에서 5%인 경우는 8% 정도 빈도를 보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10%를 기록한 적은 16%, 10에서 15%는 28%, 15에서 20%는 16%, 20에서 25%는 7%, 25%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인 경우는 12%입니다. S&P 500보다 최대 수익률은 더 크고 최저 수익률은 더 낮습니다. 다음은 5년 동안 거치식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구간은 1995년 3월 10일에 매수하여 5년 뒤인 2000년 3월 9일에 매도한 경우로 세전 수익률은 933%입니다. 세후 수익률은 728%,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52.6%입니다. 닷컴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 연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5년은 2000년 3월 27일부터 2005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69%입니다.
이 구간에도 QQQ 데이터가 있어 QQQ로도 데이터를 구하였습니다. 마이너스 69%로 제가 나스닥 100 지수로 구한 값과 일치하였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8%입니다. 36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스닥 100에 5년 동안 거치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총 8,016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였던 적의 빈도는 14%, 0에서 5%는 11%, 5에서 10%는 16%, 10에서 15%는 26%, 15에서 20%는 16%, 20에서 25%는 8%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25% 이상이었던 경우도 8%였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10에서 15% 사이의 경우가 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5년간 거치식으로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14%의 빈도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100을 사놓고 10년간 묻어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구간은 1990년 3월 28일에 매수하여 2000년 3월 27일에 매도한 경우로 세전 수익률은 2075%, 세후 수익률은 1619%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32.9%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2000년 3월 9일에 매수하여 2010년 3월 8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10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59%,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6%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QQQ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로 지수로 구한 수익률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빈도를 살펴보면 36년 기간 동안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총 6,758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의 빈도는 9%, 0에서 5%는 7%, 5에서 10%는 32%, 10에서 15%는 24%, 15에서 20%는 19%, 20에서 25%는 5%, 25% 이상은 5%였습니다. 10년 장기 투자한 경우는 대부분 5에서 10% 또는 10에서 15%의 연평균 세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 이하를 기록했던 경우도 3년, 5년 투자에 비해 적은 9%밖에 안 되는 빈도입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매달 같은 날 나스닥 100을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년 동안 적립식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구간은 1997년 3월 27일부터 매달 27일에 같은 금액만큼 나스닥 100을 매수하여 3년 뒤인 2000년 3월 26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세전 수익률은 225%, 세후 수익률은 176%입니다. 3년간 투자금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구한 세후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40.3%입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1999년 8월 5일부터 매달 5일에 같은 금액으로 나스닥 100을 36개월간 매수하여 2002년 8월 4일에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58%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5.3%입니다. 36년의 기간 중 3년간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총 7,836가지가 있었으며 이 중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빈도가 12%였습니다. 0에서 5%를 기록한 경우가 25%, 5에서 10%는 41%, 10에서 15%는 11%, 15에서 20%는 5%, 20에서 25%는 3%, 25% 이상은 2%였습니다. 기간이 3년으로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12%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에서 5%를 기록한 경우가 25%나 되고 5에서 10%를 기록한 경우는 41%나 됩니다. 다음은 5년간 적립식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5년 3월 27일을 처음으로 매달 27일에 나스닥 100을 매수하여 5년 뒤인 2000년 3월 26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5년 수익률은 396%, 세후 수익률은 309%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32.6%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7년 10월 8일부터 매달 8일에 나스닥 100을 매수해 5년 뒤인 2002년 10월 7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9%입니다. 36년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5년간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7,37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빈도는 13%, 0에서 5%는 22%, 5에서 10%는 45%, 10에서 15%는 11%, 15에서 20%는 3%, 20에서 25%는 4%, 25% 이상은 2%였습니다. 5년간 적립식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던 경우는 전체 중 13%의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평균 5에서 10%의 수익률이 발생했으며 0에서 5%의 수익률이 발생한 경우가 22%로 그 다음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적립식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했을 때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구간은 1990년 3월 27일부터 2000년 3월 26일까지 투자한 경우입니다. 10년 수익률은 922%, 세후 수익률은 720%,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23.4%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9년 3월 8일부터 2009년 3월 7일까지 투자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7%,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4%입니다. 10년간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총 6,215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3%, 0에서 5%는 40%, 5에서 10%는 38%, 10에서 15%는 12%, 15에서 20%는 5%, 20에서 25%는 2%, 25% 이상은 없었습니다. 적립식으로 10년간 투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평균 세후 0에서 5% 또는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10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3%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았다면 10년간 연 1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나스닥 100에 1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빈도가 3%에 불과하지만 마이너스 37%까지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P 500대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 장기 투자의 최대 수익률만 보여주는 정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수치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6년치 데이터도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경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빈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활용할 경우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나스닥 100 장기 투자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